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장님과 나눠볼 얘기,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 주소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일단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많이 밀렸습니다. 팻돌에서 반도체 전반이 좋지가 않았는데 수출 통제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칩스법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현대차 이어서 어떤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대규모의 자금을 과연 미국에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공을 날린 게 아마 TSM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또 생각보다 반도체 인력난이 미국에 심하다고 하네요. 네, 공장을 짓더라도 돌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좀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부분인지 함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잡아 오셨는데요, 실장님. 일단은 좀 현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 먼저 볼까요? 네, 투자 성장률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6년 연속 글로벌 장비 업체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증가세를 6년 연속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팹 장비 투자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0년 이후에 6년 연속으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26년에는 이제 더욱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서 18% 증가한 1,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지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장비 투자들이 늘어나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간밤에 좀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바로 중국 기업,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좀 등급을 매겨보면은 네. 블랙웰이 가장 최신으로 가장 최첨단화돼 있죠. 그리고 블랙웰 밑에가 이제 H100 뭐 이렇게 되고, 근데 H10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에는 이제 판매를 하는데 중국에는 판매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국에는 왜냐하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 H100처럼 블랙웰처럼 고급화된 것들은 팔지 마라 해가지고 H100은 판매를 안 하고, 다만 이제 중국에 판매하는 거는 약간 미국 정부에서 풀어준 거는 H20이죠. 그래서 H20은 약간 H100보다는 성능이 28% 정도 떨어지는 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H20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도 알아요. 이거 성능이 좀 안 좋다. 근데 이제 그냥 사고 있는 건데, 자꾸 관세를 이렇게 매기다 보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H20 안 사겠다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H20 정도는 중국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식의 선포인데, 어쨌든 중국도 이렇게 아예 안 사면은 그 물량이 좀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물량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라던가 대만이라던가 이런 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H20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칩들을 좀 우리는 삼성전자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쪽에다가 이미 좀 납품을 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HBM 4, SK 하이닉스 HBM4로 이번에 엔비디아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는 HBM 쪽으로는 그렇게 HBM4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HBM3나 그 아랫단에서는 중국에 납품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삼성전자한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글로벌 장비 투자가 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으로 또 납품할 수 있는, 엔비디아 거를 안 산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이 엔비디아 H20을, 그럼 우리나라 한국의 거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에 또 투자를 하는 것들이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D램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약간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6% 감소했는데, 대신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 전년 대비 54%나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 쪽에 강세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준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투자액 같은 경우는 대만이 굉장히 큽니다. 대만이 2025년에 이제 210억
달러, 2026년에 245억 달러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올해 145억 달러인데 대만이 굉장히 크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TSMC 쪽을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지금 이런 점들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발맞춰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정부의 도움이라던가 아니면은 중국에는 좀 저렴한 아까 엔비디아의 H20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미국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그런 현지에서의 관세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듣다 보니까 그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선을 가지고 반도체 관련돼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조금 가만두고 볼까? 네, 혹시 또 이게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미 뭐 그런 말들이 나왔죠. 사실 네. 뭐 한국에다가 이제 뭐 팔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뭐 제대로 HBM 공급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저번부터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중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예 막 H20도 네. 사실 그전에는 H100 뭐 이런 것들을 고급화된 반도체에서 팔다가 이제 미국이 팔지 마라 그래서 했는데 H20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한국한테 원하는 것은 뭐 HBM3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고급화된 반도체는 팔지 마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한 반도체들, 저렴한 반도체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를 아직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HBM 쪽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D램이라던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렴한 반도체 쪽으로 판매는 좀 미국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또 사가가지고 고성능의 제품을 딱 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허를 찔른 네.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봄이 올까 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동향을 체크하게 되는 게 D램과 HBM 가격이 대표적일 것 같거든요. 요거를 좀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뭐 일단 D램 가격은 하락세가 있었는데 뭐 하락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HBM 쪽은 괜찮습니다. HBM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날 상황이고 다만 이제 D램은 성장성이 좀 꺾였죠. 예전에 고성장 기계 때보다는 D램 좀 꺾였기 때문에 HBM 쪽으로 좀 나타나고 낸드 플래시 쪽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D램을 쌓아 올린 네. HBM 쪽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D램을 한 단계 더 넘어선 이런 쪽으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가 좀 나아간다 한다면은 괜찮게 나타나고 올해 하반기 안정적인 D램의 수급을 위해서 2분기부터는 D램 공급업체 조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D램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HBM으로 전환하면서 이런 추세를 맞춰 나가고 있다 보니까 좀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고 DDR5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DDR4의 가격이 이제 수요 부진과 중국 공급 업체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DDR4가 이제 좀 약세예요. 그래서 사실 뭐 DDR5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2분기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괜찮게 보이고 DDR4의 이 하락폭이 예상보다 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DR이라는 것 자체가 램이에요, 램.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이쪽 DDR4보다는 DDR5는 그나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나요? 이것도 조금 더 설명 듣고 싶네요. 4하고 5하고. 네, 일단은 DDR4와 5 차이점. 일단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램입니다. 그래서 램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메모리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 안에 이제 램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D램 이런 것들 S램, D램 이런 것처럼 램이 있는데 DDR4가 더 옛날에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고 DDR5가 최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DDR4는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출시한 거고 DDR5는 2020년에 출시됐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DDR5가 빠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사실은 뭐 DDR4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구형이 더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고 속도를 보면 DDR5가 훨씬 빠릅니다. 네, 여기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DDR4는 최대 3200MHz의 유효 속도를 갖고 있는데 DDR5 같은 경우 6400입니다. 그래서 2배 이상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용량 같은 경우도 DDR4는 32GB,
이렇게 볼 수 있는데 DDR5는 최대 128GB까지 되거든요. 용량은 전체적으로 4배나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용량도 DDR5가 많고 속도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DDR4를 많이 쓰는 이유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DDR5가 지금 속도도 빠르고 하지만 가격이 비싼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중국에서도 사실 뭐 저렴한 반도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번에 뭐 딥시크 같은 경우도 나왔잖아요. 그렇고 저렴한 걸로 H20 이런 걸로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기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 라마3라던가 이런 것들은 H100이나 블랙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데 고급화된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 세계로 봤을 때는 대중화된 거는 DDR4입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고급화된 반도체든 가격이 비싸고 뭐 블랙웰 같은 경우는 또 발열 문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DDR5도 블랙웰이라는 건 다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DDR5는 여러 가지들 좀 극복해내야 될 과정들이 있고 지금 상황은 DDR5가 더 좋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능 면에서는 우수한 건 확실한데 가격단에 좀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핵심 이슈가 정의선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미 투자의 선봉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서게 되면서 그 뒤를 누가 따른 것일까? 네, 이제 거기에서는 반도체를 가장 주목하잖아요. 이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추가로 투자권을 더 발표할 것인가? 이거는 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반도체도 투자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31조를 4년간 공급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그래 오케이 무관세 이렇게 현대차한테 말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370억 달러, 그러니까 54조 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제 31조인데 54조를 삼성전자가 투자하다 보니까 삼성도 안정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5조 6천억 원 가량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 HBM의 그런 명성에 비해서 너무 낮은 투자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BM 이렇게 잘 되려면 앞으로 SK하이닉스도 투자금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공장 돈이 이제 사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큼 유보금이라던가 현금 흐름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기술력 HBM 쪽으로는 기술력이 더 있지만 자,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금을 확 늘리기보다는 생산 설비 이런 것도 공장을 빠르게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가동을 좀 더 빠르게 하는 이런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이 대략적으로 뭐 140조 원 가량을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결국은 삼성전자 54조, 뭐 SK하이닉스는 5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TSMC에 비해서 확 밀리고 있다, 그쵸. 투자금.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뭐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든 해서 지금 미국 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더 100조 이상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야 좀 어느 정도 관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수주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세 프리가 나왔잖아요. 네, 네.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반도체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더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또 득과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적인 어떤 투자권이 발생이 될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냉정하게는 우리나라 업체들 생존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술력에서도 조금 뒤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도 조금 미미하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조금 체크해 보면서 반도체 움직임도 함께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거든요, 실장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반도체 탑픽을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투자 관점에서 유리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리노공업을 네. 보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뭐 굉장히 테스트 소켓, 이 반도체를 새로 만들었을 때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 만들었을 때 다 반도체가 들어가죠.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 새로운 반도체가 또 들어가요. 새로운 약간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20이었는데 H100, 뭐 블랙웰 울트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DDR4, DDR5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새로 만들면은 검사를 해야 되죠. 검사.
그래서 테스트 소켓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불량률이 있는지 수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 검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게 리노공업입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이 네. 그쪽으로 가장 잘하고 있고 지금 저렴해요.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렴한 가격대가 오히려 이런 가격적인 매력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2023년부터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 가속화돼서 4년 연속 흑자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작년 여름 때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뭐 계속된 하락이 있었고 살짝 반등했다가 3월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성장이 4년 연속 흑자로 매출 성장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5%밖에 안 되는데 유보율은 8,100%나 되면서 현금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저렴한 구간,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 소켓 수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의료기기 부품 부문까지 좀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현재 반도체 쪽에서 가장 좀 잘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리노공업 지금 목표가는 25만 원 보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설정해서 우리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